네,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자, 청담동 룸바 게이트.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더 탐사가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죠. 거의 뭐 혼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대부분의 뭐 수천 개의 언론들은 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쪽으로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가지고 사실이 아니라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더 탐사의 보도를 보았을 때 과연 이게 가짜 뉴스일까? 당연히 이제 여러분은 이제 더 탐사를 응원하시는 입장이니까 뭐 더 탐사의 이제 보도를 신뢰하겠죠. 근데 한 번쯤은 제3자인 그 다른 기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허재현 기자가 뭐 더 탐사 쪽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당연히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물론 뭐 친하게 지내는 거야 친하게 지내는 건데 어쨌든 동료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보도 역시도 얼마나 체계적이고 그리고 근거를 갖고 보도를 하는지 제가 또 냉정하게 또 살펴볼 건 살펴봅니다. 살펴보는데 한 번쯤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자라면 정말 제대로 판단을 할 줄 아는 기자라면 이거는 매우 근거가 많은 의혹 제기, 즉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 첼리스트가 한 그 증언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핵심만 한 10가지 정도로 추려봤거든요. 이 10가지 이유 때문에 첼리스트의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그 부분만 좀 짚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굳이 더 탐사에서 잘 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굳이 이제 준비를 했냐면 바로 이 보도 때문이었어요. 어젠가 이제 올라온 기사인데 이 시사저널, 이 시사저널에서 대한민국 을 흔든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 뉴스로 판명됐다. 이렇게 기사가 턱하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지? 그래서 보는데 근거가 이거야. 근데 근거가 너무 엉터리야.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그러면 판명된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 참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최근 상황이 정리되는 모양새다. 애초에 문제 제기를 했던 B씨, 그러니까 이제 그 공익 제보자 그 남자 말하는 겁니다.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B씨가 첼리스트 A씨가 문제 그날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녹취록을 트위터에 올린 것이다. 좀 깜짝 놀랐죠. 정말이야? 녹취록 속에 다른 남자는 이를 반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C씨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첼리스트가 이제 B씨를 버리고 아니면 또는 그 B씨 몰래 또 만났던 다른 C씨라는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아. 그 남자는 이걸 반박하지 않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첼리스트 A씨가 그날 다른 남자와 있었다면 청담동 술자리는 없었던 것이 된다. B씨의 최근 녹취록에 대해 민주당과 김의겸 의원도 반론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만 보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이 문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게 7월 19일 밤에서 7월 20일 새벽 그날 아닙니까? 만약 그날 첼리스트 A씨가 다른 남자,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한동훈 이런 사람 말고 다른 C씨랑 다른 남자랑 있었다는 게 정말 증명이 됐다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모든 SS는 가짜가 되는 거죠. 정말 B씨가 그런 글을 올렸을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살펴봤어요. 정말 무슨 글을 올렸는지. 제가 이 청담동 게이트 제보자 이분이 트위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샅샅이 살펴봤어. 도대체 무슨 글을 올렸는지. 보니까 이거야. 외람이들하고 극우 유튜브들이 하기자, 그러니까 이게 오마이뉴스에 무슨 글을 쓰는 어떤 남자인 것 같아요. 삼각관계에 대해 치정극이라며 가짜뉴스 조작 생산하고 있는데 내가 한마디 하면 조작하려면 좀 날짜도 좀 알고 써라. 그녀가 하기자랑 그 이제 문제 C씨랑 외도한 건 날짜가 3월 19일이래. 그리고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그 문제 술자리는 7월 19일 밤에서 7월 20일 새벽
이다. 예. 같이 있었다는 날짜가 달라. 6개월이나 차이가 있다고, 4개월이나 차이가 있다고 시공간까지 초월하지 말자. 이런 글을 7월 17일 날 올렸어요. 이걸 가지고, 7월 17일인다. 11월 17일 날, 그저께 올렸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제, 시사저널이, 이런 글을 올린 거야. 다른 남자랑 있었다고 한다. 다른 남자랑 있었대. 근데 7월 20일 새벽이 아니라거든? 3월 19일이래. 시사저널 기자. 어떻게 된 거야? 확인해봤어? 날짜? 그래서 이제 박대용 기자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시사저널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봤대요. 전화를 걸어봤더니, 대답을 잘 못하더래.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랬다고 해요. 근데 확인을, 했겠지. 했는데 차마 이 기사를 지금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짜뉴스에 다 낚여 있어. 저도 이거 깜짝 놀라가지고 박대영 기자한테 바로 전화했거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정말 그 제보자 남자가 이 다른 글을 올린 거냐. 아니래.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진짜 아니야. 어떻게 이런 진짜 이런 것들을 언론이 제대로 짚어주고 있질 않아요. 예. 저라도 좀 나서가지고 더 탐사의 기사가 왜 진실에 가깝고 이 시사저널의 이 기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오늘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글을 좀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말이죠. 제가 그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잠깐만요. 첼리스트 녹취가 이게 왜 사실일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를 제가, 좀 최대한 좀 짚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너무 많은 이제 팩트들이 이제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들 이제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아무튼 첼리스 녹취가 사실일 가능성이 큰 이유 기자로서의 관점으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본 겁니다. 10가지를 추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 잘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거가 될 만한 게 이거죠. 바로 이세창이 전 자유총연맹 회장이란 그 사람 윤석열의 어떤 식으로든 측근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처음에는 분명히 첼리스트가 7월 20일 새벽 그때 청담동에서 연주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었어요. 강진구 기자가 처음 통화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이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이 이제 뭐 그죠? 뭐 강진구 기자랑 통화 좀 잘해줘. 뭐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세창이 자기 편인 줄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인정도 매우 구체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보십시다. 다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강진구 기자가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묻죠. 7월 20일 날 한두 달 전쯤에 청담동 갤러리아 인근 카페에서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김현장 변호사들과 같이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 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아니면 뭔 깜짝 놀랄 소리야. 뭐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김현장 변호사를 왜 만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건이 막 난리가 나니까 지금은 뒤집고 있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예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근데 강진구 기자가 이거 무슨 로비 자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거는 부인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세창 씨가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그냥 서로 뭐 정부 잘 해보자. 뭐 격려하는 모임 뭐 그 정도였나 봐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인정을 하잖아. 어쨌든 한동훈, 윤석열,
예, 김앤장 등 변호사들 같이 있었다라는 거. 다만 별 특별한 모임은 아니었다라는 거 정도만 거짓말하면 될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예 맞습니다 한 거잖아요. 또 봅시다. 유승관 씨에게 이제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유승관이 이제 그 첼리스트를 이 자리에 이제 보낸 사람이죠. 예, 유승관 씨랑 먼저 첼리스트가 원래 알던 사람이에요. 유승관 씨가 이세창의 이제 특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강진구 기자가 유승관한테 전화를 해서 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또 막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유승관한테 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예예 첼리스트.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 있을 때 반주해줬던 그 이세아 씨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연락 그 사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첼리스트 없었어 이런 얘기를 이제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 연락은 잘 안 되는데 뭐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마는 거죠. 그래가지고 강진구 기자가 막 더 떠보는 거죠. 아, 뭐 그런 무대가 있었으면 그 이세아 씨가 그런 걸 잘해가지고 뭐 대중가요도 맞춰서 잘하고 분위기 띄운다고 그러던데 뭐 저도 좀 뭐 소개 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이세창 씨가 첼리스트 나 알지도 못해 이런 얘기 참 못하고 그래요 한번 혹시 연락되면 연락되면 내가 연락드릴게 인정하잖아요. 또 있습니다. 보세요. 대중가요나 반주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이세아 씨가. 그러니까 아유 못하는 게 없어 그 첼리스트 못하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강진구 기자가 대통령도 굉장히 칭찬했다던데 연주 듣고 그러니까 라고 바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씨가 동백아가씨를 그 첼로 연주에 맞춰서 노래했다고 합니까? 이제 강진구 기자가 그렇게 떠보는 거죠. 아 동백아가씨 그 부르고 총재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셨다 그러던데 예 맞아요. 하여튼 최근에 연락이 안 돼요. 예 안 되니까 혹시 연락되면 내가 연락할게요. 인정하는 수준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매우 구체적으로 인정해요. 대통령도 칭찬했다면서요. 네네. 그리고 다음날 첼리스트 격려됐다면서요. 네네. 아니 이렇게 빼박으로 인정을 해놓고 더 탐사가 보도가 허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세창 본인이 당신이 더 탐사 제보자인 셈이에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안 그렇습니까? 에? 기자들아, 이세창이 지금 아니라는 얘기만 듣지 말고 더 탐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처음에 이세창 씨가 좀 살펴봐라. 살펴봤겠지 물론.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자, 또 다른 첼리스트 녹취가 사실일 가능성이 큰 이유 10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이 첼리스트가 그죠? 겪었던 일을 들은 사람이 남자친구 그 사람 말고 또 있어. 누구야? 하모 씨라고 있어요. 하모 씨. 이분이 이제 아마도 중간에 이제 좀 모르겠어요. 이거 뭐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지만 그 남자친구 몰래 약간 외도를 한 기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3월 달쯤에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 첼리스트가 이 하모 씨한테도 했나 봐. 오마이뉴스에 글 쓰는 사람이래. 그리고 한 사람 또 있어. 배모 씨. 이 사람이 이제 그 유승관 특보를 통해 가지고 이세창을 첼리스트에게 소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배모 씨 무슨 사업가래요. 그리고 또 있어. 김한길. 김한길도 김한길은 이제 첼리스트한테 뭘 얘기를 들었다기보단 김한길은 여기에 이제 참석한 사람이지. 이 7월 20일 날 새벽에 그 술자리에. 그 증거가 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 보면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가 인터뷰를 하잖아. 첼리스트 지인 B 씨. 이 사람이 이제 그 또 다른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지금 이제 제보자 그 남자친구 A 말고 또 다른 이제 중간에 잠깐 좀 조금 3월 달에 만나가지고 잠깐 외도를 한 기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뭐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잖아요.
청담동 술자리 증언자 첼리스트 A씨는 언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명으로 트위터를 오래 하면서 정치 관련 얘기를 많이 했는데 A씨도 3월 전부터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3월 전부터 트위터에서 정치 관련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첼리스트가 먼저 저에게도 말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A씨랑 직접 만났나요? 네. 한번 보자는 얘기를 해서 제가 3월에 만나서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나요? 3월 압구정동에서 길게 만났고 그러니까 이날 이제 좀 외도를 했다라는 게 이제 그 남자친구의 주장이죠. 그 이후에는 카톡 문자를 주고받았다. 대선 이후 멘붕이 온 상황이어서 따로 연락을 안 했다. 생업에 매진하다가 9월 달에 그 첼리스트가 다시 SNS를 시작하고 직접 연락이 왔고 그 이후에 또 한번 만났는데 그때 한 3, 40분 통화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랑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이세창이랑 다 오고 막 그랬다는 거죠. 날짜를 특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9월 21일이라고. 그리고 9월 23일 날 또 만났는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 거잖아. 남자친구, 첼리스의 남자친구, 그리고 3월 달에 중간에 좀 외도를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또 다른, 잠깐의 남자친구. 그리고 김한길. 김한길 씨도 이 행사에 참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녹취에 나오잖아요. 정치인들, 이제 남자친구랑 이제 대화를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정치인들 여기 누가 왔어? 라고 물으니까 거기 정치인들 있잖아. 막 옛날 그 김한길 뭐 이런 사람. 사실 김한길은 지금 윤석열의 최측근이죠. 근데 이 첼리스트는 약간 정치를 알긴 아는데 완전히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여기 왜 오셨지? 김한길이 이상했던 거지. 그냥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 그러면서 통화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첼리스트는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첼리스트 말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 첼리스트는 정치에 그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김한길을 흰머리 할아버지 정도로 지칭을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정치에 밝은 사람이 아닌데 이 윤상현 의원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까지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6월달, 7월달부터 알고 있어. 희한한 거죠. 이 윤상현이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다라는 얘기는 10월 달부터 알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정치에 문외한인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6월 달, 7월 달부터 알고 있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분 그 남자친구 말로는 심지어 노무현이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몰라가지고 자기가 다큐도 보여주고 하고 문재인이 노무현 민정수석이었는지도 심지어 노무현의 친구인지조차도 전혀 몰랐고 막 이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김어준이 누구인지도 몰라가지고 이번 대선 때 처음 알았대. 그러니까 이재명은 최근부터 이제 좋아하기 시작한 건 맞는데 개딸은 개딸이지만 정말 정치에 그렇게 밝은 개딸은 아니었다라는 게 이 남자친구의 증언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김한길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일단 들은 사람이 첫 번째 1번 7월 20일 날 새벽에 지금 더 탐사의 제보자 전 남친. 그리고 두 번째가 오마이뉴스 인터뷰한 그 어떤 하모 씨. 잠깐 외도 남친이라고 할게요. 오마이뉴스에 인터뷰한 외도 남친. 이분이 3월 달에 외도가 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이제 들은 거는 9월 말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인이 하나인데 또 있다라는 거죠. 아까 그 제가 설명드린 배모 씨. 청담동 술자리를 목격담을 들은 배모 씨. 그리고 플러스 김한길. 근데 김한길이 이제 강진구 기자가 막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진 않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부인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고. 자, 배모 씨 사업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내가 이거 배모 씨한테도 얘기했어. 배모 씨가 그 연결시켜준 사람이니까 이세창을. 그러니까 배모 씨한테는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겠지. 그래서 배모 씨, 야, 그 배 씨가 자기 어제 그거 그 술자리 간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도 알았다고, 윤석열도 여기 왔다고, 그렇게 왔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유, 하지 말지. 아이, 했어. 응, 응, 했어. 예. 근데 배모 씨가 그냥, 예, 그냥 그런, 이제, 이렇게 거짓말 했을 수도 있잖아. 배 씨에 대해서. 이 첼리스트가. 근데, 이제, 시민 언론 더 탐사가 검증을 해본 거죠. 이 배 씨에 대해서 이 첼리스트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예. 근데 살펴보니까 배 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 이 배모 씨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인지 보세요. 배모 씨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뭐가 이렇게 좀 누군가의 뒷배가 있는지 몰라도 부산의 무슨 그 모터쇼에, SSV 브랜드 벤츠와 함께하는 그런 자기 그 어떤 상품을 본사 백스코에다가 깔아버렸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알아보니까 백스코 이 행사가 이 신청 그 전시할 수 있는 신청 기업이 마감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근데 더 탐사 기자가 전화를 해서 실제로 벤츠 그 배모 씨의 어쩌고저쩌고 무슨 상품 전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시가 됐다라는 거야. 근데 마침 자리가 있어서 하나 이렇게 비어 있는 게 있어서 참여를 마지막에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 씨가 여기 그 행사에 참여했다라는 거 첼리스트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예. 배 씨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다 맞춰? 그죠? 예. 자, 다시 윤상현으로 넘어가면 윤상현이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다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 첼리스트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예. 유승관, 그 가기 전에 유승관에 대해서도 또 이런 내용도 알고 있죠. 유승관이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한 사람이란 것까지도 알고 있어. 이 사람이, 이 첼리스트가. 예, 예. 이렇게 남자친구랑 얘기를 했던 게 있었던 거죠. 6월 9일 날 여기 행사 완전 많아. 유승관이라고 야 그거 준비했던 애가 있더라고. 이번에 취임식 준비했던 행사 미리 알고 그랬으면 그랬더니 행사 진짜 많다고 나한테도 그런 행사에 초대해서 돈 좀 벌라고 해서 계약서 써도 된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도대체 유승관에 대해서 이런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 사람이 취임식 준비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일반인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딱 있어. 실제로 유승관은 취임식 역량에 집중했던 사람이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 공교롭게도 7월 19일, 20일 날 이거는 무슨 날일까?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키포인트죠. 이 7월 19일, 20일 이거는요. 이 사람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고 계속 그 강지구 기자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날 특별한 날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 휴대폰도 공백으로 기록돼 있고 캘린더에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진구 기자가 이 사람한테 물어봐. 총님 왜냐하면 이제 그날 이제 첼리스트는 이날이 이 사람 생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생일이 아니야? 별로 특별한 날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강진구 기자가 처음에 깜짝 놀라요. 이 사람하고 통화할 때. 보세요. 총재님 생일이 실례지만 7월 19일, 22일 그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내 생일 6월 22일이야. 그래서 강진구 기자가 속으로 잠깐 뜨끔한 겁니다. 뭐야? 생일이 7월 20일이 아니야? 6월 22일, 6월 22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진구 기자가 좀 당황해가지고 화제를 좀 돌립니다. 생일 파티를 그럼 여의도에서 하셨잖아요. 아유,
파티라고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우연의 일치치고는 절묘한 팩트가 확인이 되는 거죠. 이분이 생일이 6월 22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음력 생일이었던 거예요. 음력 6월 22일은 여러분 음력 6월 22일은 바로 7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7월 22일 날 그 청담동 술자리 가졌던 날이 이 사람 생일이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특별한 날에 기억이 없어? 캘린더도 다 비어있고 말이 돼? 자기 생일인데? 특별한 날 정도 내가 생일날 뭐 했는지 정도는 다 기억하고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6월 22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강진구 기자가 눈치 못 챌 줄 알고 강진구 기자가 7월 20일로 알고 있구나. 아닌데 6월 22일인데 그래서 6월 22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강진구 기자가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겠지. 애끼 이 사람아. 음력 생일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눈치 못 챌 줄 알았어? 이런 기가 막힌 팩트가 이렇게 우연하게 확인이 또 되는 겁니다. 예. 그죠? 예. 자, 윤상현 보좌관이 그리고 첼리스트를 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예. 통화를 이제 강진구 기자랑 또 하죠. 예.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어떻게 인정을 했냐? 네. 강진구 기자가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유승관 특보랑. 예. 제가 보니까 7월 달에 대통령 행사도 있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제 막 모르는 척 해요. 나 대통령 연주 행사 잘 모르겠고 200만 원 입금했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인정을 해요. 전화 통화 후에. 그럼 완전 모르는 사이라는 거예요. 첼리스트랑. 그러니까 그것까진 거짓말을 못 하겠는지 이 사람이 과거에 아는 동생인데 아는 동생이 아니라 이제 누구 통해 소개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소통이 없었어요라고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 첼리스트의 증언이랑. 그리고 첼리스트가 유승관이 대통령 취임 자문위원 했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고 그게 또 실제로 확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다음 첼리스트의 말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또 6번째 이유. 유승관이 그러니까 돈을 200만 원을 줬대잖아. 그죠? 근데 분명히 수표로 줬다는데 이걸 무슨 목적으로 돈을 입금했는지 유승관이 밝히지를 못해요. 그것도 굉장히 수상한 거죠. 그냥 안 했어요 라고 얘기는 못하고 전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라고 펄쩍 뛰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못하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되게 애매한 태도로 답을 해. 이런 모습들이 다 수상한 거죠. 자, 그 다음 7번째 이유입니다. 이세창이요. 7월 20일 날, 그러니까 7월 19일 밤부터 7월 20일까지 알리바이를 제대로 못 대고 있거나, 경찰에 휴대폰을 제출은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악의가 안 맞아요. 지금, 언론들은, 휴대폰 제출했다. 그날 다른, 청담동 말고 다른 데 있었다더라. 이런 것만 대서특필하고 있죠. 아닙니다. 자,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 이거 알리바이가 입증이 안 됩니다. 휴대폰은 경찰이 제출했다고 하지만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요. 경찰은 이세창이 청담동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TV조선 보도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경찰에 휴대폰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7월 19일 날 여의도 그러니까 저녁쯤에 여의도에 있다가 영등포동에 있다가 물레동에 있다가 밤 늦게는 강서구 등촌동에 있다가 7월 20일 날 오전 7시에 첫 통화가 강서구 등촌동에서 다시 이루어졌다라는 휴대폰 위치 기록을 그죠?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청담동 없었네. 뭐야 첼리스 거짓말이야? 입증됐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아기가 안 맞아. 예. 예. 국민일보의 기사를 봅시다.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여기 보면은 이게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일보 기사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만 그 무렵 예? 예. 이세창 씨가 청담동 주점을 방문한 사실 자체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점 관계자와 동석자,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세창 씨는 지인들과 식사하던 중 한 지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밴드 마스터의 소개로 청담동 주점을 찾았다라는 거 아니야. 이 자리에 첼리스트가 연주를 한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담동 방문했다는데 그리고 유승관이 이제 윤상현을 위해서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서로 사인이 안 맞았나 봐.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유승관 씨는요. 어떤 언론인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알려졌어요. 이세창 총재가 7월 19일 날 첼리스트 지인과 함께 한 카페에 있다가 밤 10시쯤 나갔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일 밤 10시까지 있었던 카페는 강남, 영등포, 강서구 중 어디였는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아무튼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한 겁니다. 10시쯤 나가요. 그러면은 보세요. 10시쯤에 나가서 어딜 갔다라는 거야? 청담동 술자리로 갔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은 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통화 기록상으로는 청담동에 없고 뭐 등촌동에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경찰 조사에서는 청담동에 있었다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게 국민일보 기사 아닙니까? 뭔가 아기가 안 맞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추정하는 건데 이세창 씨 부인이 이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사람 집이 마포거든. 그럼 마포에 와서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등촌동 가서 잠을 자? 부인 집이 아니고 다른 부인이 또 있어? 세컨드? 그러니까 아마 이거 공개되고 나서 이세창 부인은 아마 이제 이세창 씨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당신 도대체 등촌동이 무슨 뭐 다른 두 집 살림이에요? 여기 가서 왜 잤어요? 아마 물어보실 것 같아. 이상하잖아. 왜 마포에서 잠을 안 자?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만 어떤 등촌동에 있고 이 사람이 생일 파티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청담동으로 급히 옮겨간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지금 가능해지는 거죠. 이 사람은 뭐 휴대폰이 뭐 한두 개가 아닐 테니까. 자, 왜 잠을 강서구 등촌동이 아니 등촌동에서 잔 건지 이해가 안 돼. 아마 이세창 부인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세창 씨가 휴대폰 제출했다고 하지만 알리바이가 안 맞습니다. 분명히 통화 기록은 그렇다 하더라도 청담동에 없었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왜 청담동에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경찰은 판단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8번째 근거. 제보자가요. 이세창 씨 명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첼리스트가 갖다 주지 않으면 이 제보자 남자가 이 명함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갖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중에 공개한 거죠. 더 탐사 방송 이후에.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또 다른 이제 더 탐사의 주장이 맞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이세창 씨는 별다른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9번째. 한동훈이 자기는 이제 말로는 나는 거기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근처 정확하게 7월 19일 밤에서 20일 새벽 사이 어디 있었는지를 대면 되잖아. 그걸 대지는 못해. 만약 누구랑 있었다면 부인이랑 있었다면 부인을 대든가 아니면 친구랑 뭐 술을 먹었으면 친구를 대든가 아니면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었으면 법무부 어디 뭐 차량 기록이 나오든가. 그래서 더 탐사에서 차량 기록을 달라고 한번 해본 거야. 근데 차량 기록이 없대. 법무부 장관의 차량 기록이 없대.
없다고 통보를 한 거야. 정보공개 청구에. 그러니까 자기의 알리바이는 되지도 못하고 그냥 김의겸 의원한테 다 거세요. 저는 다 걸 수 있습니다. 라고 말만 뻥뻥뻥 치고 본인의 알리바이를 입증을 못해. 왜 입증을 못해? 차라리 야 얘처럼 이세창처럼 휴대폰이라도 좀 까봐. 휴대폰을 항상 안 까져 한동훈은. 그냥 주장만 해. 나 청담동에 없었다. 의원님 다 거세요. 나도 다 걸 테니. 이런 얘기만 하고 하나도 입증을 못 해. 예. 근데 이 제보자들은 다 입증을 하잖아. 이런 것들. 다 물증을 갖고 다 입증을 합니다. 열 번째 첼리스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열 번째 근거. 이세창 씨가 왜 도대체 윤석열하고 무슨 관계길래 이세창의 생일날에 그렇게 윤석열도 모이고 한동훈도 모이고 이상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세창의 아들이 최은순,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통장관리인이라는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알려진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의혹이었는데 이제 와서 새삼 주목받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이런 글을 박훈 변호사가 올린 적이 있었어요. 2020년입니다. 최근에 올린 게 아니에요. 최근에 올린 거라면은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뭐 또 막 올리고 뭐 이런 주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건 2020년 11월 달에 박훈 변호사가 올린 거예요. 이분이 그 당시에 라임 사건 김봉현 변호사였거든. 그래가지고 김봉현이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었대.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던 그 당시에 이세창 씨가 윤석열 장모 통장 관리인으로 이세창이란다. 이세창 아들이 윤석열 장모 통장 관리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세창과 윤석열과 한동훈 이런 관계가 왜 이렇게 돈독할 수밖에 없는지 단순히 그냥 자유총연맹 도대체 그 사람 이세창이 뭐길래 그렇게 막 쩔쩔매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비밀의 열쇠가 풀리는 거죠. 윤석열 장모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진구 기자가 이세창 씨한테 아드님 뭐 하세요? 라고 묻는데 아들이 뭐 하는지를 모른대. 그렇게 대답하잖아. 근데 뭐 직장은 있는지 뭐 돈을 버는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아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 아버지가 왜 몰라? 무슨 뭐 이상 가족이에요? 그리고 박훈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분명히 폭로까지 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장모 통장 관리인이다. 이거 몰랐어? 자, 이렇게 여러분 첼리스트 녹취가 사실 가능성이 큰 이유가 이렇게 10가지나 확인이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주변부 팩트들이 있는데 크게 제가 10가지만 살펴본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첫 번째, 이세창이 매우 구체적으로 첼리스트 연주 사실 인정하고 대통령도 있었다는 것도 다 처음에 인정했었다. 두 번째, 이걸 들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남자친구 말고도 오마이뉴스에 글 쓰던 하모 씨, 그리고 이세창을 첼리스트에게 소개한 배모 씨라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동석한 사람 중에 김앤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김한길 씨도 있었다. 김한길 씨를 침묵하고 있다. 세 번째, 첼리스트는 정치에 그렇게 밝은 사람이 아닌데 김한길이 거기에 이제 참석한 것도 알고 있고 윤상현이 차기 당대표로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것도 첼리스트가 다 어떻게 알았다라는 거죠. 미래에 갔다 오지 않는 이상 이 첼리스트가 이걸 어떻게 알아? 6월 달에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10월 달에나 나오는 뉴스인데. 그리고 네 번째, 공교롭게도 이세창의 생일은 음력 생일은 양력으로 7월 19일에서 20일. 7월 20일 날 새벽인 거죠. 이게 다 우연의 일치치고 너무 다 절묘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윤상현 보좌관이 결국은 첼리스트 안다는 거 인정을 했습니다. 유승관 씨가 윤상현 보좌관이면서 이세창의 특보이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첼리스트는 이 유승관이라는 사람이 대단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자문위원까지 했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일반 사람이. 여섯 번째, 유승관이 무슨 목적으로 첼리스트에게 돈을 입금했는지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라고만 얘기해요. 이것도 이상한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 수표로 줬기 때문에 수표 추적하면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모른다고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줬다 이래버리면 나중에 거짓말 드러나니까. 일곱 번째, 예, 이세창이 휴대폰을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알리바이가 안 맞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세창이 청담동에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청담동이 아니라 휴대폰은 이상하게 또 무슨 등촌동에 있었대나 뭐래나. 예. 그리고 자기 생일이었는데 캘린더 일정은 또 하필 또 공백으로 돼 있고, 이세창 집은 마포인데 왜 잠을 등촌동에서 자는 건지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인한테는 최소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이유, 제보자가 이세창 명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 굉장히 특이한 거죠. 첼리스트가 주지 않은 이상, 예, 이상한 거죠. 아홉 번째, 한동훈이 자기 관용차 기록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청담동 안 갔다라는 말밖에 못하고 있어요. 7월 20일 날 누구랑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있었는지 하나도 증명을 못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 열 번째, 이세창의 아들이 하필이면 최은순의 통장 관리인이라는 거. 예, 재산 관리인이라는 거죠. 이게 2020년에 나온 이야기라는 것이 지금 새롭게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말 기자들이 이게 눈에 불을 켜고 보면, 예, 이 첼리스트의 주장이 악의가 뭐 단 하나라도 좀 안 맞거나, 예,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첼리스트가 뭐 꿈을 꿨나 보네. 뭐 남자친구랑 뭐, 예? 예. 남자친구 몰래 이제 바람을 피워가지고 뭐 그거 뭐 변명하기 위해서 꾸며낸 상상 속의 이야기네, 이렇게 몰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 가세현이랑 조선일보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악의가 다 맞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게 지금 이 청담동 게이트 제보자의 트위터 글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 가세현아, 니네들은 그 하모 씨랑 삼각관계로 있어서 그 첼리스트가 거짓말했다고 계속 방송하는데 우리 뭐 걸자. 내가 그거 아니라는 거 녹취록 깔게. 니네가 지면 김세희는 영원히 방송 금지. 어때? 너희들도 걸어라. 모르겠어요. 지금 그 첼리스트가 이 남자친구랑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살짝 힌트를 주고 있죠. 나와의 이별은 그녀가 모 정치인을 만난다며 일방적으로 가출했다. 그리고 잠수. 그게 원인이다. 그 국힘당 정치인이 누군지부터 찾아봐. 그게 술자리의 비밀을 푸는 첫 단추이니까. 이거 이미 뭐 강진구 기자는 알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국민일보랑 뭐 시사저널도 그렇고 뭐 다 뭐 가짜 뉴스로 결론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아니, 경찰이 최소한 이 첼리스트를 조사는 좀 하고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 이세창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참고인 조사하고 수사를 종결하는 그딴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첼리스트를 당연히 소환 조사를 해야죠. 근데 이 첼리스트가 지금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해버렸대. 예. 그렇다면 이거는 체포영장을 지금, 예, 발부받아서 경찰이 추적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이 또 그런 건 또 안 하고 있어. 잠적해 있기를 마치 바라는 것 같아, 경찰이. 예, 수사가 잘 안 되기를. 그렇게 해서 윤상현이나 한동훈이나 이세창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아니다 이 얘기만 가지고, 예,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경찰이 마치 결론을 내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예. 아유, 만약에 정말 그 첼리스트가 남자친구 몰래 그 3월 달에 하모 씨랑 뭐 바람 핀 것 때문에, 그죠? 뭐 둘러대고 어쩌고저쩌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 얘기를 7월 20일에 남자친구한테만 하고 말면 되잖아. 내야 되잖아. 근데 그 얘기를 이 첼리스는 9월 달에 또 다른 그 과거에 바람 폈다고 하는
그 남자친구한테도 또 얘기하고 배모 씨한테도 7월 20일 날 얘기하고 그 왜 그래? 예. 남자친구만 속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예, 다른 예. 그러니까 그 바람 피웠다라고 그 지목되고 있는 그 두 번째 증인. 예. 이 사람한테까지는 또 뭐하러 얘기를 해. 그리고 배모 씨한테는 또 뭐하러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있었다는 첼리스트랑 그 소위 바람을 폈다라고 하는 그게 3월 달이래잖아. 3월 달. 예? 예. 같이 있었다는 날짜가 3월 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월 19일. 근데 그 문제의 술자리는 7월 20일 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19일에 대해서만 그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뭐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하면 되는데 왜 7월 20일 뜬금없이 이날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다 아기가 다 맞아떨어져. 일반인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내용들. 다 얘기하잖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야 될 이유가 있어? 윤상현 씨, 예. 국힘당의 당대표로 출마하는 거, 6월 달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예, 윤상현이 당권 도전 공식화한다라는 건 10월 달에 나온 뉴스예요. 10월 달에 나온 뉴스. 이걸 어떻게 알아? 윤상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 이 첼리스트는. 예. 그래서 남자친구가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윤상현 정치 인생 끝났어. 왜? 국민의힘에서 쫓겨났었잖아. 탈당했었잖아요. 그래?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선거법 위반으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리포액트에서도 이 부분 취재했었죠. 예. 완전히 끈떨어진 사람이야. 그런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지금 다 이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윤석열이 절대 그 끈떨어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남자친구는 6월 달까지만 해도 이게 뭐 정치도 잘 모르면서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윤상현 끈 떨어진 사람이야. 친박.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내밀한 사실을 지켜봤던 그 첼리스트의 말대로 실제로 윤상현이 10월 달에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죠. 일반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헛소리를 한다라는 겁니까? 시나리오가 너무 자세하고 그리고 다 아기가 다 들여맞잖아.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 세상에. 그래서 첼리스 녹취가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10가지나 짚을 수가 있습니다. 기자라면 아무리 더 탐사가 미워도 팩트 파악 능력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찾아지는데 이게 왜 무슨 단정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다라고 더 탐사가 허위 보도를 했다 그렇게 몰아갈 수 있죠? 기자들. 니들은 양심도 없냐? 원래 양심이 없긴 하지 니들이. 자, 아무튼 더 탐사에서 열심히 추적 보도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제가 취재를 돕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다 알고는 있었는데 더 탐사에만 맡겨두자니 더 탐사의 주장을 좀 근거를 들어서 정리를 해서 도와주는 언론사가 너무 없어.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빼고는. 그래서 제가 이 시사저널 보도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시사저널 보도가 왜 엉터리인지 분석해 드리면서 더 탐사의 보도가 왜 근거가 있는지 총 10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실 때도 허재영 기자가 정리해 드린 내용 좀 참조해 하셔서 말씀을 좀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의 모든 활동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위에 착한 보험 클리닉 이렇게 해야 되나? 요렇게 손가락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 요렇게 저 위에 착한 보험 클리닉 산산순백 광고를 하고 있는데 좀 광고도 좀 많이 봐주시고 아이고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송 후원 계좌도 제가 이렇게 요 아래 이렇게 올려놔 있죠. 여기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광고 좀 같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중요 콘텐츠는 끝났고요.
네, 광고 봐야 됩니다. 광고.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이거.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런 광고도 있고 또 보험 광고도 좀 봐주세요. 네. 보험 광고 왜 안 나오지? 광고, 보험. 네, 착한 보험.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현 기자가 믿을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현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연TV 유튜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재현 기자의 방송이었고요. 아이고, 네네, 허재현 기자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제가 요즘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 생방송을 많이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녹화 방송이라도 좀 전해드리겠고요. 다다음 주 계속 좀 제가 굵직굵직한 기사를 민들레랑 더탐사를 통해서 좀 내보낼 생각이에요. 주말 내내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항상 건강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침 또 내일이 제 생일이기도 하거든요. 부모님 좀 찾아뵙고, 부모님 내일 아버지 생일이랑 제 생일이랑 겹쳤어. 진짜 몇십 년 만에. 그래가지고 내일 저희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리고 부모님과 맛있게 또 좀 식사도 하면서 생일을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해야 돼요, 근데. 자, 우리 루비랑 같이 인사할게요. 루비야,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아이고, 귀여워라. 자, 여러분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루밍 하고 있어요, 지금. 방해하지 말래. 여러분 안녕.